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랑이 호자와 관련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랑이 호자는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향로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갑골에 이렇게 호랑이와 향로를 같이 그려놨죠. 입을 쭉 벌리는 호랑이가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꼬리가 있죠. 나머지는 무엇인가? 이 향로에 이런 조형물이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글자화를 했다. 여기에 일곱 칠자는 칠을 뜻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기물을 단순히 묘사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이 발톱, 여기에 있는 발톱을, 발과 발톱을 함께 그린 것이 호랑이 호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곰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호랑이는 산으로 갔다. 원래 호랑이가 살 곳은 산이죠. 그 산 속에 있는 산신령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산신도라는 그림을 보셨나요? 머리도 백발에 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이 무기나 지팡이나 이런 걸 쥐고 그 옆에는 호랑이가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는 그런 그림 보셨어요? 산신도라고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호랑이가 있다. 물론 향로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산신당에 있는 향로에는 호랑이가 옴으로써 호랑이 문양을 새겨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산신령이 이런 편안한 의자에 딱 칼이나 창이나 혹은 지팡이를 들고 앉아 계시고 옆에 호랑이가 발을 쭉 뻗고 있다. 호랑이가 이 곳으로 간 거죠. 호랑이가 산속으로 토껴서 산신령이 계신 그곳으로 간 거야. 그래서 호랑이가 간 곳, 그래서 고쳐야. 이 산신도를 그린 거야, 여러분. 자, 고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산신령께도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죠. 그래서 그 산신령은, 호랑이로 대표되는 그 산신령은 어머니가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셨어. 그래서 처리할 때 고철을 쓰는 거예요. 그죠?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곳이지. 그래서 어떤 탐관오리를 처형해 주십시오. 탐관오리를 신고를 한 거야. 그래? 그놈을 처형하라 하고 산신령이 결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고처라는 훈을 가진 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할 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는 게 저 자를 이해하는 데 빠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자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호랑이를 제가 그렸죠. 호랑이 탈을 쓰고, 자, 호랑이 탈을 쓰고, 호랑이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 이렇게 호랑이 탈을 쓰고, 호랑이 복장을 하고, 여기에도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서 춤을 추는 행사 맞죠. 이 사람은 여기에 멋진 이런 날카로운 칼도 들고 있죠. 자, 이것을 한번 글자화 해봅시다, 여러분. 자,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가 있어요. 이 몸이 사람들이 뒤집어 쓴 건데 이 몸통을
돼지처럼 생겼다. 돼지시라니까 꼭 돼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처럼 생긴 짐승을 총체적으로 하는 건데 대표적인 훈을 돼지라고 붙여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짐승은 다 이 돼지 시자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것만 보면 이것을 우리는 원숭이 거다. 그죠? 원숭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 탈을 쓰고 몸통은 돼지 몸통을 했는데 원숭이처럼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원숭이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거를 해. 그래서 원숭이라는 뜻으로 훈을 붙여놨지만 원숭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자 글자한 것이 이 원숭이 거자예요. 여기에 이분 칼을 들었죠? 예, 칼도자를 써놨어. 이런 행사는 여러분, 이런 행사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죠. 과메기로 유명한 경북 구룡포에서 별신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별신제에서 저런 놀이를 해요. 중국은 용의 탈을 쓰고 하죠. 자, 우리는 호랑이 탈을 쓰고 이런 행사를 한다. 왜 할까? 이런 행사는 왜 할까? 호랑이는 용맹과 포악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소위 호환, 호환이라고 사람이나 짐승이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 호환을 대비하는 거야.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같은 호랑이 탈을 쓰고 칼을 들고 호랑이를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별신제야. 그래서 호환에 대한 구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환에 대해 대비하기도 하고. 저런 칼을 들고 이런 호랑이의 난폭하거나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는 수렵사회잖아. 그죠? 사냥 가서 저렇게 저 호랑이의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짐승을 잡는 거지. 그런 예행 연습을 하는 거야, 여러분. 또 전쟁에 대비하는 거기도 하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도 저렇게 호랑이의 용맹스러움으로 싸우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거야. 그것은 지금 군인이 훈련소 가서 훈련 연습하듯이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당시에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했죠. 저런 행사를. 축제처럼 그런 행사를 한 거야. 그래서 연극이다. 그죠, 여러분? 연극이다 할 때 연극 극자를 쓰는 거야. 이제 칼을 붙여놓으면 이것은 연극극이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 여러분. 그죠? 그런데 저게 비록 호환을 몰아내거나 수렵이나 전쟁을 대비한 모의 예행 연습일지라도 너무 치열했어. 실전처럼. 그래서 심하다. 야, 너무 심하다.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을. 그래서 심하다는 뜻의 극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극자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활용되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우리 극장을 간다. 그죠? 극장한다. 야, 또 사극을 본다. 그죠? 연극은 여러분 금방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심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일까? 아주 극심하다. 여기에
심할 심자를 써놓는 거죠. 극심하다. 아주 극렬하게 연습하는 거죠. 극렬하다. 세상이 극변하다. 이런 자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행사는, 이런 연극이나 이런 모 연습은 어디서 했을까? 여기서 했어. 여기서. 그래서 고쳐야, 여러분. 이곳에서 민원도 다 처리해줬죠. 지금 정부 부처 할 때, 처는 이건 산으로 토꼈잖아, 호랑이가. 웅녀는 산원과 결혼해서 중앙정부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밀려서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정부 부처를 부와 처로 나눈 거예요. 부에는 웅녀가 있겠죠? 처에는 산으로는 호랑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부 부처 할 때 처는 외청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처녀 하잖아, 처녀. 이 재밌는 건지 잔인한 건지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곳은 산신령이 앉아있고 호랑이가 다리를 쭉 뻗고 있는 향로가 놓인 곳. 그것은 신성한 곳이잖아. 그죠? 이 산신령에게 제를 지낼 때, 해마다 산신령에게 제를 지낼 때 그 옛날에는 수천여를 바쳤어. 혼이 나지 않은 남성과 한 번도 성적인 경험이 없는 수천여를 바쳤어. 그래서 처녀야. 이곳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이곳에 있는 수천여를 얘기하는 거야. 산신령께 제물로 바쳐지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옛날에는, 여러분, 이승과 저승은 똑같다고 생각했거든. 오히려 저렇게 선발된 여인은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어, 사실은. 그 시대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순장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면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무덤에다 흙으로 묻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승과 저승은 똑같고 오히려 저승이 훨씬 더 걱정이 없는 세계로 생각했거든. 그리고 똑같이 생각했어. 그래서 실제 무덤 속에 며칠 먹을 양식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분과 같이 저승으로 흔쾌히 가시는 거야. 그게 순장이야, 여러분. 자, 설명이 길었네요. 자, 이렇게 했다. 아까 그림을 지웠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처녀작이다. 그럼 처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혼이 나지 않은, 남성과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물로 바쳐진 여인.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으로, 최초로, 뭐 이런 뜻이 있어. 전인미답의 그런 뜻이 있어. 처녀는. 왜?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처녀작이다.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거지? 처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 번도 남성의 경험이 없는 그 수처녀가 처음으로 결혼을 해서 남성과 작업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하여튼 그런 처음으로라는 뜻을 그래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녀를 왜 이렇게 쓸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지. 올림픽에 처녀 출전한다. 처음으로 출전하는가, 여인이. 에베레스트 처녀 등정. 그렇게 얘기도 하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봐세요. 자, 좀 시간이 길어졌네. 그거 설명하느라고. 자, 여러분. 아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극을 다 하고, 이 호랑이 문양이 있는 이곳에, 이번에는 이런 의자가 있어. 그리고 칼보다 조금 약한 창을 들었어. 이것이 놀희야. 놀다. 희롱한다. 자, 내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네 번째 자죠. 이것은 이제 이런 그 호랑이 탈을 쓰고 사람들이 연극을 했잖아. 하고 내려와서 잠시 요렇게 생긴 저런 좌대 의자에 딱 앉아서 쉬는 거야. 응? 연극이 끝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야, 연극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 창으로 찔르듯이 진짜로 해야지 임마 하고 무엇을 하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슬랩스틱을 하는 거야. 심형래가 잘 아는 슬랩스틱. 그런 또 다른 연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연극 잘 봤는데, 야, 이런 창을 들고 나 진짜 찔러야지. 그렇게 하는 거 어딨어. 하고, 이 호랑이 탈을 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장난 노는 거야. 응? 그래서 놀희다. 희롱한다. 진짜로 창으로 찌르는 건 아니지. 야, 이렇게 창으로도 찔러야지.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희롱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창과와 이 가지고 놀 롱에 대해서, 이 희롱할 롱이 아니야. 가지고 놀 롱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빛나는 창이 있죠? 여기 손잡이가 있겠지. 이 창은 동네 관할을 지키는 포졸들이 들고 다니는 창이야. 실제 전쟁에서 창은 여러분, 여기에 별 장식을 다 했지. 더 무겁게. 여기에는 도끼도 매달고, 또 여기다가 또 무엇인가 또 여기도 창을 또 이렇게 매달았어. 응? 창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런 창을 사용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글자화하는 거야, 여러분. 글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긋고, 긴 창을 이렇게 글자화는 하고 삐따닥하게 멋지게 했지.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걷어. 이 창이 번쩍번쩍 한다. 그래서 이것이 창과예요. 자, 이것은 콩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차례 지낼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 떡도 올리고 전도 올리고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걸 넣어놨어. 이게 콩이야. 그래서 이것을 글자화하는 거야. 이 콩이 있다. 곡선은 다 직선으로 두 다리 이렇게 해놨잖아. 이것이 콩 모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콩 중에도 팥이다, 팥. 아주 붉은 팥. 왜 팥을 썼을까? 지금도 무당들이 그렇게 하죠. 악기나 잡기나 귀신을 쫓을 때 저 팥을 던지잖아. 응? 그런 거야. 그러니까 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긴 의자, 여기는 산신령이 앉는 거야. 이렇게 좀 높은 탁 의자인데 여기는 이 연극이 끝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을 들고, 야, 너 연극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나? 나처럼 해야지 하고 희롱하는 모습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콩두가 아니야. 콩두도 내가 말씀드렸지? 이것을 뭐 콩을 그렸다? 거짓말. 사이비.
이 속에 콩, 그 중에서도 붉은 팥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두라는 뜻이 나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슬랩스틱을 연상하십시오, 여러분. 자, 롱자도, 자, 옥을 동그랗게 실로 이렇게 엮었겠죠? 곡선은 직선으로, 옥 하나 직선, 이것도 직선, 직선이야. 실로 이렇게 엮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임금 왕자하고 똑같았네? 그래서 이것은 옥이다. 독채로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점은 하나 찍지만 다른 자와 결합될 때는 점은 안 찍죠. 이것이 다스릴리다. 그랬더니 임금이 마을이니까 마을을 다스린다. 그래서 다스릴 리자다. 뻑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옥이야. 이것은 여러분, 이것도 옥이야. 자, 땅에서 무엇인가를 캐냈는데 이런 문양 있는 옥이야. 그것은 이런 옥이다. 옥의 결은 일정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문양으로, 균형, 균등. 그렇게 균등하게 다스린다. 다스리는 거지. 옥의 결처럼 모든 사안들을. 그래서 원래 이것은 옥의 결이란 뜻이야. 결리. 그래서 지리를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땅을 다스리는 과목이 지리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뜻은 땅 속에 캐는 옥의 결처럼 땅의 결을 공부하는 것이 지리야. 아시겠죠? 자, 곁까지도 나갔네. 자, 5번째다.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자, 호랑이를 그리고 호랑이의 발톱을 이 삼지창 같은 건 이렇게 그려놨어. 이것은 모질학이다. 그죠? 모질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납다. 사나울 학이다. 그죠? 자, 여기 호랑이를 그리고 이 호랑이의 발톱을 발톱이 숨어있던 것을 딱 들었다는 의미야. 이게 얼마나 멋진 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손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죠. 사람 손을. 그죠? 손을. 호랑이 손은 발이지. 그 발에 있는 평상시에 숨겨있던 발톱을 들어 올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야. 손을. 그러니까 사나워 보이지. 그러죠? 학대하다. 아동학대. 아이를 손톱으로 꼬집고 핥히고 이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포악하다. 포악하다 할 때도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말씀을 갖다 붙여놔. 다시 하자. 이 모질 학자에다가 말씀원을 갖다 놔. 이것도 희롱거릴 학자지? 희롱거릴 학자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처럼. 야, 말이야, 말씀원자야. 그렇게 하면 돼. 연결 그렇게 하면 돼. 이 호랑이처럼 손톱을 날카롭게 빼고, 그렇게 연극을 했어야지 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이 연극을 하고 내려온 사람한테 희롱거리는 거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겠지. 내가 슬랩스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해학이다. 해학. 그러면 여기도 이 뜻을 내가 설명드린 이 뜻을 알면 이 자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 그 대신
이것이 다 개다. 다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내가 숙제로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자전을 찾아보세요. 이자를 하면 이자를 자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릴게요. 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 자, 이런 호랑이 탈을 쓰고 돼지 몸뚱아리를 하고 손에 창도 들고 칼도 들고 이 손에 이거 손 숫자죠? 손에 칼도 들고 이런 걸 들고 이곳에서 이런 예행 연습을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거에 이렇게 한 손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을 근거로 근거고야. 여기에 의지해서 의지할 거야. 여기에 의거해서 의거할 거야. 아, 너 그때 그렇게 무대 위에서 칼도 들고 창도 들고 호랑이를 때려잡는, 아니면 짐승을 잡는, 전쟁에 나서 싸우는 그런 예행 연습했었잖아. 그것이 근거가 된 거야. 그것이 증거가 된 거야, 여러분. 증거. 아니면 너 이 호랑이 탈을 쓰고 돼지 몸뚱아리 하고 손에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너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해쳤잖아. 그게 증거야, 여러분. 이건 저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지금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네. 여러분들이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설명드렸지만 호랑이 호자와 관련된, 즉 향로가 그려진 이곳은 향로에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그곳에서 저런 행사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